안녕하세요. 마음 AI 손병입니다. 오늘은 피지컬 AI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요. 좀 더 심도 있는 모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 마음 AI는 AI 모델, 그리고 엣지 디바이스에 모델을 탑재해서 뭔가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런 디바이스도 가지고 있고요. 이 엣지 디바이스가 사적보행 로봇에 탑재돼서 이 로봇이 자율주행하면서 모니터링을 한다거나 환경을 인식해서 알람을 울린다거나 임무 수행하는 이런 형태의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다른 기업하고 차이점은 모델에서부터 엣지 디바이스, 자율 로봇, 서비스 솔루션, 그리고 관제 솔루션까지 엔드 투 엔드로 수직 통합되어 있는 풀스택의 기술을 가지고 있어서 아마 다른 기업과 차별화가 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혹시라도 이쪽 피지컬 AI 쪽을 하시고자 한다라 하면 우선 여러 그 기술들도 있지만 하나의 기술에 특화시키시고 그리고 또 다른 레이어에 접목을 시켜서 특화 가능한지 이런 부분들을 보고 또 피지컬 AI는 여러 기업들이 같이 협업해서 좀 합을 이루는 그런 솔루션의 성격이 강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 기술을 보는 안목도 있어야 됩니다. 우선 GPT 이후에 AI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이제는 로잉과 두잉이 다른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언어 지능 측면에서 보게 되면 GPT는 컵을 짚는 방법을 정말 유창하게 문장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피지컬 AI로 넘어오게 되면 GPT는 뭔가 부인할 수 없는 그런 한계에 부딪히게 되죠. 이런 경우에는 로봇에 GPT를 연결해서 GPT가 명령을 내리고 로봇 팔이 컵을 집을 수 있도록 이런 형태의 파이프라인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로잉과 두잉의 좀 차원이 다른 그런 문제로 변형이 되고 있습니다. 이 또한 공간 자체도 변화가 생기게 되거든요. 공간도 언어 공간에서 행동 공간으로 나눠지게 되는데요. GPT 시대에서는 학습 자원이 인터넷에 있는 자원들을 다 학습을 했습니다. 아마 우리가 인류 역사상 가지고 있는 모든 데이터들을 다 학습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피지컬 AI 시대로 넘어오면서 이제 학습 자원은 인터넷에 있는 자원이 아니라 직접 만들어야 되는 경험에서 그 시간들을 우리가 행동으로 바꾸는 그런 형태의 또 리소스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간도 달라지고 그리고 뭔가 실패했을 때 GPT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할루시네이션으로 그 부분만 보정하면 됐었는데 피지컬 AI 시대에 대해서는 로봇 자체가 크게 움직이면서 사람을 다치게 한다거나 파손이 되거나 사고가 일어나는 그런 형태로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지컬 AI에서는 안전 문제, 보안 문제, 이런 문제가 또 대두되고 있습니다. 자, 컵을 집는다라는 한 동작에서도 네 개의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컵이 어디 있느냐, 실제로 집는지, 집을 때 손가락의 압력, 접촉의 각도에 따라서 집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컵을 집으면서도 떨어뜨리지 않게 집어야 됩니다. 그래서 동작을 보정하면서 또 슬립 감지를 하는 그런 형태의 문제도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거기서 멈추면 안 되죠. 뭔가 태스크를 수행을 해야 되는데 태스크를 수행할 때 안정적으로 이동을 하느냐 이런 문제도 같이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피지컬 AI는 굉장히 복잡하고
그리고 어떠한 그 환경에 문맥이나 연결고리 이런 부분들을 다각도로 판단을 해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AI 학습의 본질이 바뀌고 있습니다. GPT에서는 그 널리지를 어떻게 학습하느냐, 통계적 패턴을 학습하는 그런 형태로 넘어갔거든요. 근데 피지컬 AI 시대에서는 이 경험을 어떻게 원리로 학습해서 동작시키느냐, 세상의 그 여러 가지 그 이론들, 원리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학습할 거냐, 이런 문제의 본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월드 모델이라는 게 나타나게 되는데요. 아마 그전에는 파운데이션 모델이라는 이야기도 많이 했고, 또 월드 모델은 지금 운용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파운데이션 모델은 두루두루 자라는 그런 모델이었습니다. 근데 월드 모델은 뭔가 예측하면서 정말 최적의 행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이 되는 거죠. 월드 모델은 무엇인가 같이 보면 인간은 행동하기 전에 머릿속으로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시뮬레이션을 합니다. 시뮬레이션 하면서 공을 던지기 전에 어디쯤 떨어질지, 얼마나 날아갈지, 무엇에 부딪힐지 미리 결과를 예측합니다. 인지과학에서도 이것을 멘탈 모델이라고 부르기도 하거든요. 이미 인간의 행동에 묻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 학문에서도 같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험을 어떻게 학습할 것인가? 시행착오로 배우는 경우도 있거든요. 많이 해보고 성공하면 보상을 주고. 그런데 이게 모델 베이스로 넘어오게 되면 환경 모델을 학습하게 됩니다. 이게 현대 월드 모델의 출발점이 되게 되는 거죠. 여기에는 모델이 플래닛, 드리머, 여러 모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익스페리언스는 상태에서 어느 한 시점의 상태에서 액션을 더하면 다음 상태가 되는 그런 형태죠. 이걸 가지고 학습을 하게 됩니다. 실제 월드 모델은 현실 세계를 압축한 내부 시뮬레이터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이해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제시가 되는데요. 한 세 가지 정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 개 학파로 갈라지는데 프레젠테이션이라는 학파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제파가 있는데요. 세상을 이해하는 형태로 공간을 먼저 이해하는 형태로 좀 발달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이나믹스가 있는데요. 이것은 세상을 예측하는 드리머 모델이 여기에 속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지오메트리가 있는데요. 이것은 세상을 구현하는 시뮬레이터가 이쪽에 좀 포커스 맞춰져 있습니다. 이 세 개의 학파가 각기 다른 영역에서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연구를 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핵심적인 질문은 같은 답을 다른 방식으로 묻게 되는데 프레젠테이션 같은 경우에는 세상의 의미를 자꾸 물어봅니다. 그림 상태의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비디오 안에서의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이런 형태로 물어보게 됩니다. 다이나믹스는 행동하면서 무엇이 바뀌는지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그런 모델에 집중이 되어 있고요. 지오메트리는 세상을 어떻게 만들어서 이 안에서 움직일 것인지. 그래서 대표적으로 엔비디아가 코스모스를 내놨죠. 프레젠테이션에서는 이제 제파가 가장 그 백본이 되는 그런 모델이고요. 제파가 이미지라면 V 제파는 비디오 모델입니다. 페이스북 메타에서 주로 이 모델을 학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하나만 좀 집중해서 보는 것보다 이제는 좀 앙상블해서 통합해서 행동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움직임도 있습니다. 그래서 피겨 AI 로봇 만드는 회사죠. 그리고
구글 딥마인드, 알파고 만들었던 회사, 엔비디아는 그 시뮬레이터 만드는 회사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피지컬 인텔리전스까지 모두 같은 곳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서는 그 공간 자체를 좀 집중적으로 연구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제 공간에서 우리도 사람이 보통 아이가 태어났을 때 기어다니면서, 아, 여기는 이렇게 좀 짚어야 되는구나. 여기는 딱딱하구나, 부드럽구나. 이거를 먼저 익히잖아요. 그래서 세상의 의미나 변화나 공간이 함께 작동을 해야만 행동이 가능하다라고 그렇게 보통 다 의견이 모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프레젠테이션, 다이나믹스, 지오메트리 다 같이 통합해서 행동을 예측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액션 컨디션드 월드 모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태와 보통 행동을 입력해서 우리가 아까 얘기한 특정 시점의 상태와 특정 그 시점의 행동, 이것을 입력해서 미래를 예측해서 최적의 행동을 하는, 그 세상을 이해하는 그런 모델들이 좀 나눠지게 되는데요. 이것은 액션 컨디션드 월드 모델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제파, 또 V제파가 여기에 해당이 되는데요. 네, 픽셀을 예측하지 말고 세상을 이해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보통 뭐 우리가 처음에는 그림에서 CNN 같은 경우에는 그 픽셀을 다 예측했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 고양이든 개든 이렇게 분류를 했었는데,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렇게 하지 말고 전체 공간을 먼저 봐라.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다음 토큰 예측만으로는 AGI를 만들 수가 없다. 얀 르큰 교수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측 대상이 이제 바뀌게 됩니다. 기존에는 특정 시간에 하나의 픽셀, 플레임을 생성을 해서 그 다음 플레임으로 생성하는 것으로 우리가 보통 예측을 했잖아요. 근데 그러지 말고 특정 공간의 잠재적 표현을 그 다음 공간에서 우리가 좀그 살펴보자. 그러니까 안 보이는 영역도 볼 수 있도록 하게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 링크가 메타가 우리한테 보여주는 링크거든요.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 글래스를 메타가 내놓으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공간의 리서치 영역이 굉장히 좀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링크를 여러분들도 한번 카피해서 들어가 보시면 공유해 드렸거든요. 이 부분입니다. 이 세상을 이렇게 좀 이해해서 이렇게 봐라. 단순히 이 비디오에 집중하지 말고 세상을 이해를 하게 되면 우리가 지금 스타트가 보일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다음 동작들이 여러 개가 나올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최적의 상태를 선택해서 선택을 하게 되면 다음 동작으로 바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알고리즘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로샷 플래닝을 통해서 이런 게 가능한 그런 부분이 될 수 있겠습니다. 지금은 가장 간단한 픽앤플레이스를 가지고 모델이 플래닝을 하면서, 아, 이런 동작을 하면 가장 쉽게 할 수 있다. 메타도 이런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토큰을 예측할 때 GPT의 원리는 좀 단순했습니다. 현재 문맥을 보고 다음 단어를 맞추는 일이었거든요. 근데 단순한 원리가 인간 수준의 글쓰기와 그다음에 코딩 생성, 추론을 만들어냈습니다. 인간 수준에서는 굉장히 이제 강력한 그런 부분이었는데, 현실 세계를 이해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서는 퀘스천인 거죠. 그래서 다른 알고리즘들을 살펴보게 됩니다. 근데 사람은 이미 이거를 머릿속으로 다 시뮬레이션을 하고 있습니다. 알게 모르게 공이 날아가는 모습을 보면 다음 위치가 그려지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뭐 이렇게 축구 경기를 보더라도
예측 불허하면서 꼴이 날 때 열광을 하는 것처럼 약간 불확실성은 있지만 그래도 그 세계를 전체적으로는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문이 열리면 그 뒤에 공간이 있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는 거고요. 사람이 걸어가면 몇 초 뒤에 어디에 있을지 이것도 예측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 능력은 언어 학습만으로는 얻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양한 각도로 우리가 학습을 하게 되는데 우선 GPT는 언어 패턴을 학습을 했고 재판은 전체 세계의 구조, 공간 중심으로 좀 학습을 하는 그런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머릿속에 시뮬레이터가 구동이 되고 앞차가 움직일 때 예측하는 거고 공이 던져졌을 때 궤적을 미리 그려보는 이런 형태로 연구가 좀 한쪽 편에서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 줄의 수식으로 정의를 해보면 말씀드렸듯이 특정한 시간의 상태, 그리고 특정한 시간의 액션, 이게 다음 스테이트가 된다라고 우리가 한 줄로 수식을 정의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AI가 인간처럼 자연스럽게 물리적 현실을 추론하고 계획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지금 이제 메타가 추구하고 있는 부분은 이런 부분입니다. 기존의 텍스트 기반으로 AI를 넘어서 이 모델 자체가 물리적 현실을 완벽하게 이해하는 세계 모델을 구축하는 거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어, 가정 집에 부엌, 주방을 네, 표시를 해주고 있죠. 그전에는 이 위치가 어디에 있고, 그리고 또 이 물체는 뭐다, 뭐 이 정도 구분을 했었는데, 이제 그게 아니라 이걸 가지고 이제 어떤 행동들을 할 수가 있는지, 그런 형태로 좀 사고가 넓혀지고, 피지컬 AI 쪽에서는 이제 실제 행동으로 연결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영상으로 보셨듯이 사전 학습을 합니다. 사전 학습은 방대한 자연 비디오를 활용해서 자기 지도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의 그 지적 수준이 갖춰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거를 이제 프리트레이닝이라고 하게 되는데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예측을 하게 되죠. 예측을 하게 되는데 대규모의 전문가 시연이 없더라도 아까 그 제로샷 러닝을 한 거잖아요. 소량의 데이터만으로도 물리적인 계획 능력이 활성화가 됩니다. 실제 메타에서는 62시간의 로봇 데이터를 가지고 물체를 조작하고 복잡한 환경을 탐색해서 정밀 제어까지 하는 것을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가장 핵심은 1차적으로는 비디오로도 우리가 일반 지능을 가질 수가 있다. 세계를 이해할 수 있다. 그런 형태고요. 그리고 세계를 이해를 하면 미래를 예측하게 되는데 그 미래의 예측은 맥락을 파악해서 어떻게 행동을 하는지 그리고 행동할 때 최고의 성능을 달성하는지 이런 것들을 잡게 되는 거죠. 그리고 로봇 제어에서도 새로운 환경인데 한 번도 본 적 없고 해보지 않은 상호작용을 로봇이 계획 세워서 하게 되는 그런 형태가 가능한 그 모델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방대한 그 자연 비디오를 가지고 기본 지식을 쌓고 그리고 뭐 행동 데이터를 또 만들어서 파인 튜닝하고 또 파인 튜닝하고 계속 반복적으로 했었지만 이제 어느 시점에 딱 왔을 때는 작은 데이터라도 제로샷을 통해서 낯선 환경에 즉각 적응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물리 세계의 사전 예측과 맥락을 추론해서 수집하기 어려운 이런 그 시험 데이터의 병목 현상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목표 이미지가
주어지면 도달하기 위한 최적의 행동 흐름을 스스로 설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플리케이션이 나올 수가 있게 되는데요. 첫 번째 어플리케이션에서는 새로운 환경을 위해서 제로샷 로봇 제어를 할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사전 학습이나 특정 과업에 대해서 데모 없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이제 제로샷이라고 얘기를 하죠. 즉각적으로 낯선 환경에 배치를 하게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미 사전 학습으로 시각적 맥락을 파악해서 기본 지식이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이제 물체를 정교하게 다뤄서 제어를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물리적 공간에서도 맥락을 이해하면서 보통 집에 들어가면 집에 그 공간의 구성은 그렇게 크게 변하진 않습니다. 거실이 있을 수가 있겠고요. 주방이 있을 수가 있고, 화장실, 그 침실, 드레스룸, 이런 형태, 베란다, 현관, 창고, 이런 형태로 대부분 그렇잖아요. 그래서 집안이라는 고도로 복잡하고 동적인 환경을 탐색을 하더라도 미리 사전 그런 그 지식이 있기 때문에 한번 쭉 보고 그리고 방 안의 구조, 가사 도구의 위치 등의 단서를 바탕으로 이제 다음 필요한 움직임을 예측해서 단순한 과업을 해결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복잡한 과업까지 해결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전에는 또 단순한 그 정적 이미지만 분석을 했다라고 하면 비디오 데이터를 학습을 해서 동적 이해 능력을 통해서 세상을 이해하게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스페셜 월드 모델은 이미지로 보지 말고 3차원 공간 자체의 의미를 이해해라.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액션 컨디션드 월드 모델은 시간을 이해를 했다라고 보면 공간의 이해는 이제 스파셜 월드 모델이 좀 특화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보느냐가 아니라, 그러니까 레코그니션에 초점을 맞췄다면 그게 아니라 이제 세상이 어떻게 생겼는가 이 형태로 보자. 예측 대상이 이제 바뀌게 되는 거죠. 공간을 복원하는 여러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능들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스파셜 파운데이션 모델을 만들게 되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의 그 학파가 또 있었죠. 시뮬레이션 중심으로 가는 거. 이 코스모스가 영상 생성 모델이 아닙니다. 월드 제너레이션 플랫폼입니다. 그러니까 공간을 생성하는 그런 플랫폼이거든요. 새 공장, 새 창고, 새 도시, 그리고 그 안에 로봇을 탑재해서 역시 로봇도 시뮬레이션이지만 로봇을 탑재해서 학습을 시킵니다. 그래서 좋은 월드 모델은 좋은 공간 모델을 가져야 됩니다. 사실 인간은 월드 모델과 그러니까 언어적 감각도 있고 보고 인지하는 그런 능력도 있지만 공간 능력도 있잖아요. 그 공간 모델도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좀 복합적으로 들어있는 모델이 아닐까 싶습니다. 특히 코스모스 아이작신 같은 경우에는 무료로 여러분들이 다운로드 받아서 테스트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피지컬 AI에 부족했던 새 능력이 있습니다. 포사이트, 행동하기 전에 결과를 보는 능력, 그리고 플래닝하는 거, 여러 미래를 상상해서 비교하는 거, 앰플리피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간을 이렇게 늘려서 활용하는 거. 그런데 이게 시뮬레이션 공간에서는 다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비용을 정말 어마어마하게 줄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GPT가 강한 진짜 이유는 트랜스포머라기보다는 플랫폼, 트랜스포머라기보다는 효율 좋았던 그 모델이 아니라 인터넷이다. 방대한 데이터를 학습했다. 그런데 로봇은 행동을 해야 되는데 그 행동을 하기 위한 인터넷이 아직 없다. 라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월드 모델은 예측기가 아니라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제 컨트롤 스택에서 비헤이비어 스택으로 넘어왔어요. 그러니까 익스페리언스 시뮬레이터가 필요한 시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피지컬 AI 병목은 영상을 행동 데이터로 바꾸는 기술입니다. 역시 GPT 학습 토큰은
수조 토큰으로 데이터, 텍스트 데이터, 이미지 데이터, 이런 데이터들을 내보냈어요. 그런데 노보텍스 데이터는 수만 토큰을 만들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근데 약간 좀 차이가 있겠죠. 인터넷 자료는 방대하지만 지금 행동 데이터는 작지만 그래도 효율적으로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 전에 그 포워드 다이나믹스는 말씀드렸듯이 특정한 시간의 상태에 행동을 더했다라고 하면 인버스 다이나믹스 모델에서는 특정 시간의 상태 그리고 그 다음 상태를 보고 행동을 예측하는 그런 부분으로 바뀌고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마인크래프트 영상으로도 AI를 학습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상 데이터를 이제는 버리는 게 아니라 다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 산업영장, 병원, 물류센터, 스포츠, 인류의 모든 행동 영상이 잠재적 행동 데이터가 되는 거죠. 하지만 시뮬레이터 안에서 돌아가는 또는 영상으로 배운 그런 행동이기 때문에 이 시뮬레이션과 심 투 리얼의 갭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정의 그런 그 시간이 필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어떤 온도 이게 아니라 환경이 아니라 컵을 잡는다의 의도. 그래서 오른손, 왼손, 뭐 위에서, 옆에서 행동은 다르지만 의도는 같잖아요. 그래서 그 의도를 파악하는 잠재 표현의 Z를 학습하는 그런 나파 모델도 있습니다. 행동의 GPT를 만든다라고 할까요? 그래서 그 우리가 뉴럴 랭귀지 프로세싱의 규칙에서는 리프레젠테이션 러닝을 거쳐서 파운데이션 모델로 만들었잖아요. 그때 노보틱스는 말씀드렸듯이 그 비헤이비어 스텝으로 넘어오면서 비헤이비어 클로닝을 만들고 비헤이비어 파운데이션 모델을 만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행동을 그냥 그 두루두루 잘하는 그 모델을 갖게 되는 거죠. 여기에는 드림 제로와 월드 액션 모델이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월드 액션 모델이기 때문에 행동까지 생성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아이디어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러면 정말 폴리시가 따로 필요할까? 이런 질문도 해볼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인간은 정책 테이블을 따로 참조하지 않잖아요. 그냥 세상을 이해하면서 행동하죠. 예의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 거를 간접 경험을 하든 직접 경험을 하든 하면서 행동을 하게 되죠. 저 애티튜드가 좋아.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듯이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몸을 가진 로봇들이 하나의 지능을 공유하면서 액션은 실제 스페시픽하게 적응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휴머노이드, 로봇팔, 그다음에 물류, AMR, 드론, 자율주행, 하드웨어에 종속되지 않은 세상의 변화를 학습하는 그냥 기초교육을 같이 공유하면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영상 데이터들을 많이 보면 우리가 간접 경험을 하듯이 그런 경험을 공유해서 사용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인간과 로봇이 만든 경험을 저장하고 공유하고 학습해서 재활용하는 그런 부분으로 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널리지 이코노미에서 익스페리언스 이코노미로 꼭 바뀌고 있는데 여기에 핵심 플레이어가 이제 테슬라, 피겨 AI, 엔비디아가 있습니다. 이들이 이제 강한 이유가 다 경험을 지금 만들고 있고 지금도 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누가 경험 데이터를 많이 가지고 있느냐에 강자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경험을 좀 만들어 보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데이터 팩토리입니다. 경험을 생산하는 공장. 그래서 경험이 경험을 생성하는 실제 환경에서 월드 모델 만들고 월드 모델을 가지고 경험을 하는 거예요. 시뮬레이션 환경에서. 그럼 이제 파운데이션 모델을 학습이 되고 그다음에 이 다시 현실로 와서 자기 강화로 툴을 만들면 경험을 생성해서 계속 만들게 되면서
지능이 높아지는 형태가 되는 거죠. 5개의 계층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리얼 월드가 있고, 그다음에 익스페리언스, 어떤 경험을 셀렉하는 그런 부분이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얘기하는 월드 모델,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신테틱 익스페리언스가 있으면서 경험을 계속 생성하면서 노보 파운데이션 모델에 이제 수렴을 하는 그런 형태의 계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뭐 파운데이션 모델을 만들어서 경험 생성하고 월드 모델 만들고 경험도 그 수집해서 니오 월드에다가 탑재하는 그런 수순으로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대마다 핵심 인프라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산업혁명 때 팩토리라고 했던 것은 진짜 공장이었죠. 그러다가 이제 데이터 센터로 넘으면서 이제 데이터가 자산이 되는 그런 시점이었다라고 하면 지금 데이터 팩토리는 핵심 자산이 경험이 되는 겁니다. 지금이라도 한번 아이작 심을 여러분 좀 돌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마음AI에서도 워브라는 월드 파운데이션 모델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월드 액션 모델로 같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피지컬 AI 시대의 핵심 지능의 본질이 아닐까 싶습니다. 세상을 이해하고 미래를 예측해서 행동하는 일반화된 지능. 그래서 저희 마음 AI의 로봇에 탑재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영상은 제가 따로 공유를 해드릴 테니까 그 영상을 좀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노보 플랫폼 자체가 단순하게 움직이는 게 아니고 실내, 실외에 연속해서 공간을 인식하면서 로봇이 데이터를 수집을 합니다. 그 다음에 로봇 하나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다양한 로봇들이 움직이면서 또 그 동적으로 운영을 최적화하기도 하고요. 또 여러 센서, 영상 기반으로 카메라가 다 있기 때문에 상황을 판단해서 실제 최적의 행동을 하게 됩니다. 이러면서 계속 데이터를 생성을 하고 저장하고 그 데이터를 또 다시 모델 고도화하는 이런 선순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노브 플랫폼은 4개가 있습니다. 지금 보셨던 것은 수차라는 거, 그리고 다리로 움직이는 게 있고요. 바퀴로 움직이는 것도 있고요. 아예 물에 잠기는 그런 로봇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플랫폼들이 지금 여러분들 환경에 탑재가 되고 있다라는 거. 새로운 산업 인프라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물리적 지능이 로봇이 스스로 배우는 그런 지능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피지컬 인텔리전스가 얼마 전에 공개한 파이 0.7이 있습니다. 가르치지 않고 작업까지 해내는 범용 로봇 파운데이션 모델인데요. 이 모델도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월 16일 날 나왔는데요. 한 번도 학습한 적이 없는 작업도 학습한 적이 없는 로봇 위에서 말로 시키면 수행하는 로봇 두뇌입니다. 굉장히 신기하지 않나요? 이런 로봇의 두뇌가 나오고 있습니다. 3가지 능력이 있습니다. 컴포지셔널을 일반화하는 지능이 있는데요. 학습한 기술을 재조합해 본 적 없는 작업으로 이제 푸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고요. 로봇 몸체를 건너뛰는 전이가 되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로봇에서 배운 솜씨를 이제 다른 로봇으로 적용해서 쓸 수도 있고요. 그리고 말로 조정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이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3가지 능력을 가진 모델도 있다라는 거. 데이터가 0건인데 해냈습니다. 실제로 이거는 증명된 내용이어서 공식 그 화이트 페이퍼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이런 그 실험 소스나 또는 영상 이런 것들을 좀 보셔가지고 여러분들도 학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AI는 이제 화면 밖으로 나와서 물리 세계로 진입을 했습니다. 여러 그 모델들이 있는데요. 공개되어 있는 모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공개된 모델들을 가지고 여러분들도 하나의
그 작품을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경쟁은 누가 더 많은 경험을 이해하는가의 경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또 더 새로운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